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준석의 얼굴에서 초조와 불안을 읽습니다. 지금 이준석의 심리 상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 그 미래에 대한 불안, 이미 내뱉어놓은 말들에 대한 본인의 엄청난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것들, 그래서 그의 심리 상태가 여전히 불안하고 뭔가 계속 땡깡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미스터 린튼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땡깡의 연장선상입니다. 여의도의 음식점에서 옆방의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고 해서 안철수 씨라고 소리치르면서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어떤 정치적인 여유, 어떤 노련한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어떤 느긋함, 여유, 맞받아치기, 어떤 구렁이 같은 어떤 이런 능수능란함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고 원래의 스타일이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요즘의 상황이 그를 짓누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이 요새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이도 저도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분명히 내뱉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 당에 머물 수 없고 12월 달에 신당을 창당하겠다. 그가 얘기하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김기현 지도부의 사퇴 정도에 준하는 중대한 일종의 격변 사태입니다. 윤핵관 한두 명이 이선으로 퇴진을 하고 험지에 출마하고 이 정도로는 아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과감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인데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쩌면 이뇨한 위원장이 순진한 건지 아니면 이 쇼를 하는 노련함을 보이는 건지 이준석이 돌아와서 화합하면 중책을 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그에게 선대위원장을 제시하면서 탈당을 만류한다거나 이런 것이 내심 벌어지기를 이준석은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 그가 당을 뛰쳐나가면 완전히 엄동설안의 광야지대로 나서는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이념과 그리고 대통령 후보감, 그리고 세 번째 확실한 지역 기반이 없이는 어떤 신당도 성공할 수 없다. 결국 마이너한 군소정당, 찌질이 정당으로 전락을 할 것이다. 지금 현재 한때 17% 지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감정적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권자들은 선거 때는 냉철해집니다.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이너 정당에 투표했다가 본인의 표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무효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때는 메인스트림 이론이 작용을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것은 평상시에 그런 것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노출되는 것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작은 선거에서 노출이 되는 것이고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큰 판에서는 유권자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투표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되지 말아야 되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양당제, 그래도 메인스트림, 거대 정당, 그래도 뭔가 고치려고 노력을 한 정당에 투표를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따라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허은하 의원이 따라갈까요? 뭐 이현주 전 의원 정도? 시청자 여러분,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이준석을 당대표로 내세우면서 아들뻘 되는 이준석과 정치를 같이 하려고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준석 당대표의 유승민 고문 뭐 이런 기형적인 형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것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준석이가 접촉하고 있다고 얘기한 비명계 의원들의 다수가 이 대전의 이상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자, 대전의 중진 이상민 의원도 막상 선택할 때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는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 그리고 나머지 뭐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이원욱 의원이라든가 이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비명계에 속하는 민주당의 의원들 몇 가지 분명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준석의 신당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념적인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이준석은, 자, 이 취지가 그러한 것이죠. 사이비 보수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준석이는 보수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나온 사람 아니냐. 자, 우리는 진보정당 민주당 출신인데 길이 다르다. 자, 그리고 혐오 정치 예를 들자면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혐오,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혐오, 이런 혐오 정치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지만, 이런 혐오 정치가 중심이 돼서 만드는 정당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한계를 비명계의 현실 정치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못 견디고 또 공천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 신당을 만들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이준석이 신당과는 손을 잡아서 같이 하는 모양새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이준석이는 초조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낙동강 오리 아래 불안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